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업 성공을 돕는 세일즈 코치 강사 김영일입니다. 네, 4강입니다. 네, 텔레세일즈의 성공 요건입니다. 네, 영업을 진행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꼭 사용해야 되는 영업 툴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전화를 빼놓고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다 합니다. 전화를 안 하면 고객을 만날 수도 없고요. 또 고객이 궁금한 점을 있을 때마다 고객을 대면할 수도 없습니다. 더 요즘에 각광받는 거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그 이후에 변화됐던 게 바로 텔레세일즈, 인사이드 세일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이죠. 비대면으로 만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를 전화상으로만 끝낸다면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텔레세일즈의 성공 요건을 이제 담아서 여러분들께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텔레세일즈 그리고 텔레 어프로치, 그러니까 텔레세일즈를 하기 위한, 그리고 이 텔레세일즈가 영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전화로 접근을 할 것인가, 그것을 텔레마케팅 TM을 통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텔레마케팅의 배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텔레마케팅 하면은 이제 TM 전화 이제 오는 것들 많이 생각을 해서 많이 학을 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TM이 배경에 있어서 단순하게 TM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TM을 피하면 오히려 나한테 손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텔레마케팅 전화가 오면은 저는 다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또 써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하는 TM 중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어, 첫 번째로는 이제 통신사에서 전화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상품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 또 문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상담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인바운드 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콜 외에 이제 내가 먼저 콜을 진행하는 거, 그거는 이제 아웃바운드 콜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가지에 대한 배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영업에 대해서 또한 각과 계획과 기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냐면, 제가 수많은 프로덕트들을 지금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서 제가 올해 좀 매출을 좀 계속 나오고 있는 프로덕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업 방식이 다 달라요.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아웃바운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인바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문의가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이메일을 하나를 쓴다 하더라도 그 메일에 대한 문구, 심지어는 날짜, 계절이 변하면 그 계절의 변화에 따른 사진, 제가 직접 다녀온 뭐 여행지라든지, 또는 저 그렸던 뭐 그림이라든지, 그런 그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고객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고객이 인바운드가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아웃바운드를 해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는 아웃바운드만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고객이 나에게 전화로 오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바운드만 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그 응대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문제 해결해 주고 그 프로세스가 다 정착이 돼 있으면은 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꼭 텔레마케터뿐만 아니라 영업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인바운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객이 항상 나를 찾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객을 찾고, 그리고 그 고객이 나한테 들어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아웃바운드에 대한 스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객과 전화 통화를 하면 그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회사로 들어오는 전화 중에서 김영희를 찾는 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제가 그만큼 씨앗을 뿌려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담당자를 못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전화 끊어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메모 전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꼭 그 담당자에게 전해주시면 알 거거든요. 꼭 좀 붙여주시고 전달 부탁드릴게요. 이 멘트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요. 물론 이제 그 하는 영업이랑 그 영업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인바운드가 들어오게 하는 스킬들을 계속 계획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마케팅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영업의 난이도가 아웃바운드다. 그러면 지금 아웃바운드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면은 진짜 여러분들은 완전 생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만큼 강도가 높은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텔레세일즈를까지 이어져서 전화상으로 끝낼 수 있다. 그러면 전화상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런 각을 이렇게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텔레마케팅에 대한 이런 배경과 바른 이해를 갖고 계셔야지 내 적성에 맞는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 판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통신사 부가 서비스 판매, 그리고 뭐 저축은행 채권 TM, 그리고 뭐 분양 상담, 소프트웨어 상담, 그리고 뭐 이제 기초 응용 화학 분석 장비에 대한 판매, 뭐 이거 외적으로도 수많은 TM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온라인 광고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맞는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레벨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고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킬과 탤런트가 부족한 거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그 영업에 대한 배경, 나와 영업이 적성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업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안을 해야 될 수 있고요. 내가 이 영업이랑 맞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제가 2강에서 제시해드렸던 영업의 각, 컨셉, 시나리오, 그런 연출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텔레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한 영업의 툴이고 영업의 도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연마를 하셔야지 대면 영업에서도 승리를,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유능한 세일즈맨에 대해서 저는 좀 이번에 강의에서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 있다 할지라도 유능한 세일즈맨이 갖춰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네, 웃음이고요. 이제 웃음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웃음이라고 적었지만 바로 텔레마케팅 또는 세일즈맨이 갖고 있는 역량, 재능, 탤런트라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이미 이제 상당한 이제 이론 강의라든지 영어 강의 등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제시해 주고 싶은 거는 바로 웃음 포인트입니다. 고객과 웃음 포인트를 찾으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보람상조에서 거의 이제 그 경쟁을 했었던 이제 홍 대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대리님이 영업 1등이었는데 제가 그 대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1등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대리님이랑은 정말 한 치 앞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대리님의 통화가 특별한 게 없었어요. 오히려 제 통화가 QA 품질 평가에서 더 많이 올라가고 교육 자료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그 홍 대리님의 콜은 오히려 품질 평가에 점수가 낮아요. 근데도 제가 질 때가 많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 이제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스킬을 알려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텔레 마케터 또는 유능한 세일즈맨이 갖고 있는 자질,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 고객과의 웃음 포인트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 포인트를 찾아서 고객이 웃게 하고, 그리고 나도 웃고, 그리고 고객이 나를 신뢰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홍 대리님이 하는 말, 통화가 끝나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고객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이 고객은 저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고객은 이제 평생 저를 찾을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멘트, 그렇게 날리면 안 되는데 그런 멘트를 써요. 고객님, 제가 평생 동안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멘트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뒤에 이제 다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고객이 웃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웃음 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는 유능한 세일즈맨이란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항상 긍정적이어야 되고, 앞전에 고객이 나에게 대해서 거절을 했다 하더라도 그 거절이 그 다음 콜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세일즈맨에 대한 자질과 성공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서 정말 컸었던 그 자질, 남들이 모르고 있었던 굉장히 큰 세일즈맨에 대한 그 탤런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다들 아시는 은근과 끈기입니다. 저는 첫 번째보다는 이 은근과 끈기에 속합니다. 저는 영업을 하면서, 그리고
텔레마케팅이나 텔레세일즈를 하면서 제가 부족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나 마인드를 정했어요. 거울을 갖다 놓고 저도 웃으면서 통화를 하지만 고객이 전화를 끊지 않을 때까지 내가 수화기를 내려놓지 말자. 그렇게 저는 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내게 되더라고요.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과 이뤄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고객이 거절했을 때 멘트를 더 하느냐, 그냥 거기서 포기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유능한 세일즈맨에 이어서 세일즈의 성공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이었어요. 이것처럼 이제 텔레마케팅 이제 교재에 보면은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텔레마케팅의 성공 요소. 첫 번째는 유능한 텔레마케터. 두 번째는 잘 짜여진 스크립트입니다. 고객과 텔레 어프로치를 하려면 이제 영업에 각이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전화해가지고 뭐뭐뭐뭐뭐 그냥 그 순간순간 그때그때 대응하면은 이제 그때뿐입니다. 정말 엄청난 키맨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는 잘 짜여진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도입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상품을 내가 어떻게 기승전결을 통해서 목적을 안내할 것인지, 그리고 클로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론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업의 각, 그리고 텔레 어프로치에서 중요한 건 텔레 세일즈에 필요한 스크립트입니다. 도입과 상품 안내, 클로징,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보험 팀장을 맡았던 분이 TA에 대한 정말 신박한 이 도입을 팀원들에게 이걸 제시했을 때 해결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텔레어프로치 그냥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스크립트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4강 이론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